제 이름은 최은하입니다. 2019년 9월 17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청진 제2군 병원 3층 약품 창고에서 떨어진 작은 투명 병을 주웠습니다. 병 안에는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남조선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광스펙트럼 항생제, 한국제약.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즉시 신고해야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매일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제대로 된 약 하나 없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무력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공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의료진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은하야, 사람 살리는 일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겠니? 2015년 20살이 된 저는 청진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군병원에 배치됐습니다.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의료보조원이었습니다. 주사를 놓고 환자를 돌보고 의사 선생님을 보조하는 일이었죠. 같은 병동에는 5명의 여성 의료진이 있었습니다. 저, 그리고 강미선, 한영옥, 조수진, 임정희. 우리는 매일 밤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병원은 낡았습니다. 벽에는 금이가 있었고 겨울이면 난방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의료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환자들은 늘 넘쳐났지만 약은 항상 모자랐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어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폐렴에 걸렸습니다. 항생제만 있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동무, 약이 없습니다. 며칠 후에 배급이 올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면 늦습니다. 그 아이는 사흘 뒤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약 부족으로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주운 투명병 저는 강미선을 불렀습니다. 미선은 저보다 2살 많았고 제일 경험이 많았습니다. 미선 언니, 이것 좀 봐요.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하야, 이거 어디서 났어? 3층 창고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미선이 병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건 남조선 항생제야. 아주 좋은 약이야. 우리가 쓰는 것보다 몇십 배는 효과가 좋대. 언니도 알아요? 응, 예전에 평양의대 선생님한테 들었어. 남조선 약은 우리 약과 차원이 다르대. 우리는 당직실로 갔습니다. 한영옥, 조수진, 임정희도 불렀습니다. 5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뭔데? 영옥이 물었습니다. 저는 병을 보여줬습니다. 남조선 항생제예요.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하야, 이거 신고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다 끌려가.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남조선에는 이런 약이 흔한 걸까요? 우리 환자들은 약 없어서 죽어가는데. 침묵이 흘렸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명서를 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병에 붙은 설명서를 펼쳤습니다. 남조선 글씨로 빼곡했습니다. 광범위 항생제, 폐렴, 폐혈증, 수술 후 감염, 부작용 최소.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약이었습니다. 언니들, 우리 환자 중에 김철민 동무 있잖아요.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는.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 약 하나리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남조선 물품을 사용하다 걸리면 큰일입니다. 하지만 해보자. 미선이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김철민 동무에게 남조선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의 열이 내렸습니다.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눈을 떴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약만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 당연한 진실이 우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정치부 부위원장 김정국. 그는 우리를 감시하고 사상을 검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5살, 비만 체형에 늘 담배를 피우는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정국이 급성 위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위궤양이 심합니다. 약을 처방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정국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 약 말고. 내 사무실에 있는 약 가져와. 저는 그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남조선 약들이 가득했습니다. 항생제, 진통제, 소화제, 비타민, 온갖 종류의 남조선 제약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주었던 것과 똑같은 병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장을 열었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남조선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심지어 화장품까지. 빨리 안 가져와? 김정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약을 집어들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5명이 당직실에 모였습니다. 언니들. 제가 봤어요. 김정국의 사무실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조선 약이 가득했어요.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자식이. 미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환자들은 약 없어서 죽어가는데 자기는 남조선 약을 몰래 먹고 있었던 거야? 영옥이 울먹였습니다. 김철민 동무 아들도 약만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런데 김정국은 자기 배 아프면 남조선 약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동무들은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무상 치료를 받는다. 김정국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남조선 약을 먹으면서 평등한 사회주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간부들은 좋은 약을 쓰고 인민들은 죽어갔습니다. 며칠 후 김정국이 저를 불렀습니다. 최은하, 너 내 사무실에 들어갔지?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약을 가지러. 그래서 뭘 봤어? 약만 봤습니다. 김정국이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내 눈빛 봤어. 다 봤구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은하야, 넌 똑똑한 애야. 그러니까 알겠지? 이걸 누설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 그래도 방법은 있어? 너만 입 다물면 돼. 그럼 다른 애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지?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끼리 잘 지내자고.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도 가끔 좋은 약 쓸 수 있게 해줄게. 어때?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혐오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흘 안에 대답 가져와. 저는 그날 밤 동료들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나가자. 미선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우리도 썩어. 이 체제는 처음부터 거짓이었어. 하지만 어떻게 두만강을 건너야 해 중국으로.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가족들을 두고 가야 합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저도 가겠어요. 영옥이 말했습니다. 나도. 수진,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명, 우리는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겐 48시간밖에 없었습니다. 미선이 루트를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국경 경비대에 있었습니다. 은밀히 정보를 얻었습니다. 두만강 상류, 무산 근처. 거기가 제일 경비가 약해. 수진이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옥수수떡, 물. 정희가 돈을 모았습니다. 중국 돈 600위안. 우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그렸습니다. 병원에서 두만강까지, 그리고 중국 쪽 경로. 영옥은 김정국을 상대했습니다. 부위원장 동무, 은하가 같이 하겠답니다. 김정국이 흡족해했습니다. 역시 똑똑한 애야. 내일 저녁에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고 해. 네,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2019년 9월 20일,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김정국을 병원 지하 창고로 불렀습니다. 부위원장 동무, 여기서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창고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선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오, 그래. 술도 준비했구나. 우리는 술을 따랐습니다. 김정국은 의심 없이 마셨습니다. 술에는 수면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20분 후, 김정국이 쓰러졌습니다. 가자. 지금. 우리는 미리 준비한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원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밤 10시.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두만강까지 30km. 걸어서 6시간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이 거칠게 흘렸습니다. 비 때문에 수위가 높았습니다. 저걸 어떻게 건너? 정희가 떨었습니다. 건너야 해. 밧줄로 서로 묶자. 우리는 밧줄로 허리를 묶었습니다. 5명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영옥이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물에 빠졌습니다. 밧줄이 팽팽해졌습니다. 영옥아. 우리가 잡아당겼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영옥을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10분 후,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 해냈어. 5명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는 조선족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브로커를 연결해 줬습니다. 태국까지 가야 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3,000km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화물 기차를 탔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열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영옥이 아팠습니다. 강물을 마셔서 열이 났습니다. 언니, 나 때문에 늦어져서 미안해. 바보야. 우리 같이 가는 거잖아. 미선이 영옥을 업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에게 잡힐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밤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국까지. 2019년 10월 5일, 15일 만에 우리는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5명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약국에 갔습니다. 항생제를 샀습니다. 진통제를 샀습니다. 감기약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약들을 펼쳐놨습니다. 울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약을 살 수 있었습니다. 처방전만 있으면 보험도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들만 몰래 쓰던 그 약들을 여기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합니다. 강미선은 요양병원에서 일합니다. 한영옥은 약국에서 일합니다. 조수진은 의료기기 회사에 다닙니다. 임정희는 NGO에서 탈북민을 돕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여전히 가족처럼 지냅니다. 어제도 우리 5이 만났습니다. 미선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병, 하얀 알약들. 이거 기억나? 5년 전 우리를 이곳까지 이끈 그 남조선 항생제였습니다. 어디서 났어? 약국에서 샀어. 지금은 누구나 살 수 있잖아. 우리는 병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약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꿨어. 영옥이 말했습니다. 맞아. 이게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줬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등을 외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부들만 좋은 약을 씁니다. 인민들은 굶주립니다. 환자들은 약 없이 죽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목숨 걸고 나온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북한 병원에서 일하는 꿈, 환자들이 죽어가는 꿈. 깨면 여기 있는 게 신기합니다. 따뜻한 집, 냉장고에 가득한 음식. 자유로운 삶. 하지만 잊지 않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지금도 약 없이 죽어가는 환자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체제.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자들만 혜택을 누립니다. 간부들은 남한 제품을 씁니다. 인민들은 그 존재조차 모릅니다. 간부들은 좋은 약을 먹습니다. 인민들은 약 없이 죽습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하얀 알약 하나. 그 작은 약이 우리에게 자유를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체제의 위선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병원에서 일합니다. 환자들에게 약을 줍니다. 주사를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구나. 여기서는 약이 있구나. 여기서는 생명이 평등하구나. 북한에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남한은 정말 잘 삽니다. 약도 있고, 음식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이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저는 최은하입니다. 하얀 알약 하나에서 시작된 5 여인의 분노와 각성. 그리고 자유를 향한 3000km 여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 체제의 모순과 탈북민들의 용기를 담은 AI 창작입니다. 실제 탈북민들의 경험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응원합니다.